안녕하세요. 헬렌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족 안에서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제 인스타와 블로그에서 예전에 기울어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균형이라는 주제는 가족 치료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가족 치료 이론들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가족 안에서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족일수록 이 균형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가족이 많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울어진 가족이 되는데요. 기울어진 가족의 모양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족 안에서의 친밀감은 굉장히 높아요. 똘똘 뭉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갈 틈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가족끼리 너무너무 잘 지내서 가족 모임도 많고 가족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많은데 아이들이나 아빠나 엄마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친구가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가족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족끼리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가족은 문제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너무 잘 지내기 때문에 때마다 막 놀러가고 파티하고 자기네끼리 너무나 잘 지내요. 이런 가족들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가족들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런 가족은 말 그대로 정말 때로 몰려가서 우리 아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러냐, 학교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왜 다른 아이들의 편만 드냐, 우리 아이도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똘똘 뭉치는 가족의 반대편 극단은 뭘까요? 말 그대로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다 각자인 거예요. 그나마 밥을 같이 먹으면 다행인 거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시간이 많고요. 각자 스마트폰이나 각자 네트워크에 바쁘기 때문에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이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잘 포장된 캐치프레이즈 안에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비슷하게 어떤 외부에서의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가족들은 잘 대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잘 털어놓지 않게 되고요. 아내가 뭔가 가족관계나 혹은 또 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을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게 되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공부에 혹은 진로 문제에 여러 가지 괴로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거를 가족에게 털어놓지 않게 돼요. 이런 가족들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놀랄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직장에서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됐는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 있느냐. 징계를 받게 돼서 뭐 감봉이 됐다. 그러니까 월급이 줄게 되면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괴롭힘을 당했었는지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됐을 때 때로는 배신감까지도 느끼게 되거든요. 아니 그럼 이렇게 힘든 일이 몇 년 동안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 남편 입장에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가족 문화가 그런 거를 친밀하게 나누는 가족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굉장히 양극단의 가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 두 가족은 약간 중간쯤으로 와야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자기네끼리만 잘 되고 자기네끼리만 좋은 것 이런 모습에서 좀 다른 외부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좀 맺어가면서 외부에서의 피드백도 받아들일 줄 알게 돼야 하고요. 또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은 좀 가족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 안에서의 친밀감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울어진 가족들도 있고요. 또 다른 기울어진 가족의 모습은요,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잘 안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주장만을 챙기다 보니까 이제 또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부모님 같은 권위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꼭 나이가 많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도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나이가 어려도 자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자녀의 길을 살려줘야 되고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라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사실은 되게 속상하고 자녀에게 상처받는 부모들 정말 많잖아요. 나도 자녀에게 상처받았고 나도 힘든데 그런 거는 내색하지 않고 그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사랑을 하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품으라고 했으니까 품어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적인 인내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로서 이 모든 상황을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 마음속 안에 여러 가지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게 이제 쌓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울어진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반대의 기울어진 모습은 뭘까요? 말 그대로 나만 챙기는 거죠. 나만 힘들고 나만 수고했고 나만 애쓰고 있고 내가 제일 우울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이런 식의 멘트를 많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내세우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내 상처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모든 가족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도 역시 기울어진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중간 정도로 좀 와야 되는데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것 역시 좀 중간 정도로 와서 내 마음도 케어를 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겠고요. 또 나만 힘들어, 내가 제일 수고했어, 내가 제일 애썼어, 나를 좀 바라봐줘,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나만 바라봐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역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을 거기 때문에 좀 가운데 중간쯤으로 와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이거하고 연결돼서 많이 기울어진 가족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을 가장해서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엄마는 잘 모르잖아, 아빠는 잘 모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안에 사실은 내가 편하고 싶은 이런 이제 욕구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오면 정말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 힘드니까 각자 좀 알아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게 얼마나 좋아, 결국은 다 독립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봤을 때는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는 또 뭘까요? 그 모든 것을 다 간섭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거기는 가지 마,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 이건 이렇게 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말을 잘 안 듣고 뭔가 일이 꼬여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꼭 하는 말,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하라고 했잖아, 아빠 말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제 이런 이제 멘트가 나가는 거죠.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포장 아래 그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물론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는 그 가족 구성원이 힘든 것도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귀찮으니까 나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으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도 안 생겼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학도 잘 갔으면 좋겠고 또 아내가 집안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아내가 또 돈도 잘 벌어와서 우리 가정 경제가 잘 이렇게 굴러갔으면 좋겠고 또 남편이 직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내가 좀 편안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간섭과 조종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모습은 다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편안함인 거죠.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양극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기울어진 가족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울어진 가족의 모습들은 이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 가족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해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비춰주시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기울어진 부분을 보여주시길, 그거를 정말 기도해야지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직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이들이 이 문화를 그대로 배워서 부정적인 문화가 아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걸 반복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 가족의 혹시 균형이 깨진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균형을 다시 한번 잡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